구본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우! 첫방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개국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경제연구원의 구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왜 모였죠? 왜 모였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뒤에 보면은 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프로그램 개국 그리고 프로그램명 밑에 있죠. 구본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자, 언제 하는지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 만나요. 일단 궁금하신 게 구본기가 누군지 그리고 전수미가 누군지 이게 먼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변호사님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동안 인권 변호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가로서 2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약자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사회적 약자나 중산층을 위한 진정한 정당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고, 필드에서 일하던 것들을 당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펼치면 좋겠다. 감히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해서 당에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더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소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소개해야 됩니다. 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생활경제연구 하는 사람이고요. 뭐 근래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멋지게 소개는 못하겠고 저는 그냥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뭐랄까 전수미 변호사님 옆에서 그냥 장단 맞추는 역할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심폐소생술이 급해요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금 구독자가 1,7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맨 처음 말씀 듣고 1,700 쌓였길래 1,700만 명이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1,700명이요? 놀랐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랄까요? 아카이빙 하는 용도로 행사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새롭게 코너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들을 늘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처음 런칭한 코너 이름이 바로 금요 미스테리입니다. 네.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으셨는데 사실 안 들었어요. 저 제목 짓는 거에 아예 재능이 없어가지고 왜 미스테리예요? 금요 미스테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다들 고통받고 신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공감하고 아무런 대책 없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 자체부터 사실 미스테리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생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미스테리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지? 윤석열 왜 대통령 된 거야? 왜 우리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모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같이 풀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금요 미스테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꿈보다 해몽이죠. 그냥 일단 해놓고 나서 의미 붙이신 거죠 이거.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의도였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 두 분이 이제 개국 방송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국민들의 미스테리, 왜 우리가 이런 윤석열 치하에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민생의 고통에 신음해야 되나, 이거를 풀어주실 분들이 앞으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스테리 나아간다면 미스테리가 금요 희망 코너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방송 이제 소개 손님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시죠? 조직하고 계획하고 민주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멋진 의원님이시죠. 조남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임종성 서비스 센터장님이죠 이제. 왜 서비스 센터장인지 궁금하시죠? 네. 직접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당위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주을 국회의원 임종선입니다.
네, 인중성 서비스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환영을 받는 건 또 처음이네요. 첫 방에 와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서비스 센터장이라 첫 방을 잡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잡은 건지.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입니다. 아, 예, 예. 네. 잘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둘 다. 네. 둘 다. 야, 네. 슬기롭게 잘 빠져나가시네. 피해갔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서비스 센터장이라고 예. 서비스 센터가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서비스 센터라고 장명을 하시고 센터장을 맡게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 경기도당 이 위원장에 출마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이 당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기도당에 완전 이 당원들께서 오시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목적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도당에 방문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사실 맞아요. 경기도당은 어떻게 보면 이 도당이라는 거는 당원을 위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변화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서비스 잘 되는데 핸드폰을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경기도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서비스 잘해주는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경기도당부터 서비스 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당원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철저히 하자 해서 서비스 센터로 하겠다 생각했고 그 당원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그 출마하셨을 때 공약으로서 발표하셨던 공약으로 한 거예요? 거죠. 그 공약으로 서비스 센터로 변화시키고 또 찾아가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도가 이제 땅이 좀 넓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그 연천이나 이런 데서 오려면 한 2시간 반, 3시간씩 걸려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그럼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오더라도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시도위원들을 뽑아주었을 때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줬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라가려면은 왕복 6시간. 아이고야. 그러면은 거의 한나절이 다 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북부권으로 이 당직자들 한 3-4명과 도당위원장이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4-5명만 움직이면 충분할 것을 한 40-50명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나가겠다 했고 제가 찾아가는 이 경기도당 만들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포천에도 찾아갔었고 또 당원 토크쇼를 파주에서도 했었거든요. 센터장이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도당 위원장 나올 때 서비스 센터장이라고 바꾼다 했었고 또 하나는 78명의 도의원을 78개 직능단체하고 모임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거 때는 각 직능단체에다가 지지선언을 해달라는데 선거가 끝나면 곤란해요. 근데 앞으로 그렇지 않겠구나. 왜?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각종 토론회와 또 대화를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듣고 배로상을 풀어줬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는 것이지 선거 때는 나 도와주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실천하겠다 해가지고 78명의 1인 서포터즈 발표식을 마쳤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다가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6시에 축사기 때문에 4시에 출발했어요. 아이고 2시간 걸리니까요. 30분 전에는 좀 미리 가서 이 당원들하고도 얘기 나누겠다 했는데 제 도착 시간 네. 두두두두두 넘었어요. 몇 시? 6시 넘은 게 아니라 7시. 그러니까 이게 퇴근 시간 트래픽이 걸리다 보니까 7시에 도착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인사말에 찾아가는 경기도당 이 공약 정말 잘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와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고통을 과연 제가 알았겠냐.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지금부터 이 AS를 철저히 하는 경기도당 서비스 센터가 되겠다는 그런 유래에서 장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서비스 센터로 바뀌고 나서의 공간에 처음 와봤어요. 아 그래요? 그전에는 안 와봤어요. 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엄청난 공간이었다고, 여기 뭐 창고였다고. 이 사실 당원들이 오면은 원래 경기도당이라는 거는 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원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죠? 당원이 주인이잖아. 맞아요. 근데 당원이 주인인데 경기도당에 왔는데 약간 폐쇄적이었다. 주인이 왔는데 앉을 자리 공간이 없어. 그렇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들어오는 정면에 이 단카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시면은 커피서부터 이 음료수, 물 이런 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내다 보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차인벨을 혹시라도 이 직원 당직자들이 놓쳤을 때 차인벨을 탁 누르면 이보시오 나 왔어. 네. 그렇게 해서 차인벨 누를 수 있게끔도 네. 해놨어요. 뭐 작은 거지만은 그런 거를 두들기면서 나 왔어 하면은 저 당직자들이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아까 이 말씀하셨어요. 차인벨은 작은 거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작은 걸 꼼꼼하게 챙긴 걸 보면서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 저희들은. 신경 썼다는 게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여기에 센터장 인종서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호텔에 좀 방문하셨을 때 거기 호텔에 이제 장이나 매니저분들이 착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세한 소품에서 당원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센터장님의 예. 모습이 느껴져서 너무나 좀 감동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은 당원들이 말씀하시기를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이제는 센터장님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작은 희망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쯤에 아마 이 서비스 센터를 한번 투어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찍을 예. 건데 그 전에 일단 맛보기를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보면은 컵에도 이렇게 네, 예쁘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서비스 네. 센터. 이런 컵 보셨습니까? 당의 컵. 이게 어. 바로 경기도당의 센터장님의 경기도당 자체 관계자분들의 바로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당원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저는 딱 들어와서 들었던 게 사무실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쵸? 사무실 같은 느낌이 들면은 아니, 남의 사무실에 오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느낀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카페에다가 하나 더 더했어요. 그 카페테리아 예쁘게 꾸미고 있는 그 S 그룹에서 하는 그 휴대폰 잘 파는 거기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원분들이 아마 서비스 센터장 처음 이렇게 직접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당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시게 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의 당원분들을 향한 영상 편지 쇼츠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당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도당 서비스 센터장 임종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 가족이 될 것이고 또 경기도당은 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경기도 가족을 위해서 이 당원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시 좋습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 당원을 사랑하는 마음,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센터장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뭐 작년 2022년 좋은 네. 소식이 있으시던데요. 그 아, 상을 그래요? 수상하셨던데. 제가요? 뭔 상을 수상했나? 네, 여러분들. 상을 누가 줬나 보지? 네, 임종선 센터장님께서 네. 한국 미래비전 인재상의 의정 대상을 작년에 수상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상이고 어떻게 수상하시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마 제가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브래드 쇼먼 의원이 미국의 이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 HR 3446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완전 그 네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북미 간의 그 연락사무소. 이삭가족 상봉 상봉. 또 연락사무소를 재개설하고 네. 또 한반도는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잖아요. 이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 함께 하겠다는 이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 미국에서 서명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 6개월 동안 한 1,500개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다.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 이 미국하고 북미 간의 먼저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지만은 이것이 잘 되면은 결국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면서 아, 이 한 8,000명을 한 15일 만에 받아들였죠. 역시 센터장님. 그래서 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 전달이 됐고 저에게 가분한 상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하여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특히 이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법안이 의미가 있는 건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뭐 체결이라던가 뭐 연락사무 설치 이런 식으로 정말 한반도 관련 법안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센터장님께서 임종선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혁혁한 그 도움과 지지와 응원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함께 하셨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의정 대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예.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잘하는 걸 잘하셨네요. 제가 임종성 의원님 뵙기 전에 실제로 뵙기 전에 이제 소문을 듣잖아요. 소문 듣잖아요. 어떤 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전설의 조직 소문이어야 되는데. 전설의 조직가라고. 아. 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임종성 의원님이 그 청년위원회를 만든 분이에요. 그렇죠? 네네. 중앙당 청년위원회 말씀하시는 아니 경기도당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아, 사실은 이제 경기도당의 청년위원회가 제대로 꾸며져 있지 않고 청년위원장은 있는데 각 지역위원회에 연락을 했더니 청년위원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40개 지역위원회고 현재는 59개 지역위원회인데 4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들이 있는 게 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야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것들이 조직이 체계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4분의 청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또 제가 경기도의원 초선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선이 안 됐을 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청년위원회를 40개 지역위원회를 다 찾아다녔죠. 그래서 청년위원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청년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한 150명 정도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직의 대가가 아니라 이 성실하게 열심히 뛴 것뿐인데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이 감사한 거죠 사실. 의원님 제가 들은 소문의 말이 더 멋있어요. 전설의 조직가. 전설의 조직가라고 들었어요. 왠지 네. 구리오가 나타날 것 아니 진짜로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전설의 조직가로서 뭐 센터를 운영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중요한 법안을 또 발의하시기도 했는데요. 특히 K 컬처에 발맞춰서 트렌드에 발맞춰서 관광 기본법을 또 개정하는 법안을 1월 10일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뭐 어떤 내용이고 이걸 왜 하셨나요? 그런 거를 아실 정도면 저에 대한 네, 관심이 많네요. 관심과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해 센터장님 주셔서 1호편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기존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이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관광지 환경보호나 또 관광 종사자 처우 개선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제가 정부가 이제 관광자원의 환경 친화적 개발 또 이 개발용하고 이 고용 창출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경제 발전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또 5년마다 먼저 저희가 작성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이 K관광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 산업이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국내에 이 관광 산업이 조금 더 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이번에 이 법안 발의를 하게 된 거죠. 네, 의정 활동도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너무나 그 완벽체가 아닌가라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뭐 지금 전설의 조직 아까 뭐라고 조직가? 조직가. 네, 네. 전설의 조직가이자 센터장이시자 그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센터장님. 앞으로 우리 경기도당 서비스센터 어떻게 만들어가실 계획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당 서비스 센터로 만들었으니까 이 경기도민 누구나가 이 경기도당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나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좀 지지 선언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으면은 충분한 토의를 하게 되면 이런 조례는 진짜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그럼으로써 평상시에 우리가 서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선거 때에 대해서 내가 나 좀 도와줘서 손 내밀기 전에 아마 그 소상공인들이나 또 직능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손을 내밀 테니까 내 손 좀 잡아주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부터 좀 만들 생각이 있고요. 이 경기도민 누구나가 경기도당 서비스센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비스센터는 꼭 방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정치인들이 쌈박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한다. 또 우리를 위해서 법안들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파했을 때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 경기도 서비스센터는 누구나 편안하게 경기도민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와, 지금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느껴질 거예요. 지금 파워가 그쵸. 에너지가 안 느껴질 맞아요, 건데 저 맞아요. 옆에서 보는데 이런 거 있죠. 찐이다. 네, 제가 아까 전설의 조직가라는 그 별명으로 제가 처음에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설의 조직가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함의가 뭐냐면요. 정치하시는 분들 조직 진짜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조직을 하는 게 사람을 조직한다라는 게 그거는요 성실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실하다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컨대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 당원들에게 상시적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분명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상시에 해야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뭐 조례를 만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다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경기도민들이 필요한 조례가 있다 이러면은 도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경기도당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떤 도의원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정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경기도민과 평상시에 소통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뛰면서 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아마 그 경기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도의 의원님들께 연락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언제나 서비스센터는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정당으로 만드시는 서비스센터장 임종성 의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